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께 약속한 대로 우리 선생님 개념 노트에 있는 문제, 모든 문제 풀이를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준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영단원 선생님이 만든 영단원 화학의 기초에서 우리 2페이지에 해당하는 4개의 문제를 좀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11페이지, 12페이지로 이어지는 화학과 우리 생활에 관련된 문제풀이까지 해서 총 몇 문제죠? 몇 문제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간에 문제를 풀어볼 예정에 있습니다. 자, 하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오늘이 아니라 어제죠. 이제 지금 12시가 넘어가지고 저 어제 여러분과 함께 처음으로 이제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을 진행을 했죠. 그리고 1교시, 2교시, 7교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처음 여러분들과 하다 보니까는 너무 이제 조작에 대한 미숙함도 많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당황을 해서 이제 수업 진행에 있어서 좀 미숙한 부분을 보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미안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사실 수업 교실에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수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눈빛이라던가 아니면은 대답해주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한테 좀 용기를 얻어서 선생님이 수업을 좀 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 교시 다 이제 행망했죠. 그래갖고 굉장히 자괴감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퇴근과 동시에 그냥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에 잠이 들었다가 조금 전에 한 10시쯤에 깨어나가지고 요거라도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아이패드를 켰는데요.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선생님도 아직 예측 불가이고요. 내일은, 그러니까 오늘 화상 수업은 조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컨셉으로 선생님이 수업을 해야 될지는 앞으로 점차 나아가면서 조금 발전하리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잠깐 선생님 신세 한탄 했고요.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그림은 원자 또는 이온, 가, 달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원자라고 하면은 얘들아,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언제나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죠? 그치, 얘는 언제나 항상 전기적 무엇이다. 중성이야. 정기적 중성의 의미가 뭐였냐면요. 그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전하를 띠는 입자가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서로 다른 전하를 띠는 입자의 개수가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바로 양성자 수와 그리고 전자 수가 서로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되는 거야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나죠? 자, 이온 같은 건 어떻습니까? 얘는 전하를 띠는 입자죠. 전하를 띠는 입자입니다. 그래서 전자의 이동에 따라서 양전하를 띠기도 하고요. 음전하를 띠기도 합니다. 만약에 원소기호가 뭐 A라고 한다면 A라는 원소기호를 가진 물질이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뭐 양이온이야 라고 한다면 뭐 A 플러스 A 뭐 2 플러스 A 3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가 음이온이야 전자가 더 들어왔어 A 마이너스 A 2 마이너스 A 3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기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원자와 이온에 대한 정의를 조금 인지하시고 문제를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자 또는 이온이라고 합니다. 가나다 보니까는 얘들아 봐봐. 가를 보니까 하나밖에 입자가 없네.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가 하나밖에 없어. 양성자 또는 중성자일 텐데 중성자만 존재하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전자가 이렇게 구속되기 위해서는 양성자가 있어야 됩니다. 양성자와 전자 사이의 인력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자가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중성자일 수가 없어. 따라서 이 친구는 양성자야 라고 우리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그럼 이 친구는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니까 얘는 원자이겠네. 이 친구는 원자고요. 그리고 원자 번호 몇 번? 그치, 우리 원자 번호 결정하는 게 양성자의 숫자였죠. 그래서 양성자 하나 있으니까 원자 번호 1번인 수소겠고요. 이 친구 질량수는 양성자 수 하나니까 1이 되겠죠. 자, 나를 보시면요. 얘 이제 하얀 친구가 이제 양성자가 되는 거니까 요 살짝 검정 친구는 중성자가 되겠죠.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두 개네. 얘도 원자 번호 몇 번이야? 양성자 한 개니까 원자 번호 1번의 수소고요. 하지만 무엇이 달라? 그렇지. 중성자 수가 다르다 보니까 이 친구 가와 나의 질량수가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 질량수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뭐였어? 질량수는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값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질량을 결정하는 원자 핵을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랑 중성자의 질량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숫자로 우리 대략적인 질량을 표기할 수 있다고 했고요. 전자라고 하는 친구는 질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그 원자의 질량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아무튼 간에 질량수가 총 몇입니까? 중성자 2개, 양성자 1개니까 3이겠죠. 자, 달을 봅시다. 일단은 그러면 나도 역시 마찬가지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있으니까 원자네요. 정기적 중성인. 달을 보니까 전자가 하나도 없네. 하얀 애가 우리 플러스 양성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보면 양성자 2개 있으니까 우리 원자 번호 2번이겠다. 우리 주기율표 다 외우고 있다는 가정하에 문제가 나온다고 했죠. 원자 번호 2번인 친구는 바로 헬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 해주면은 질량수가 4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얘 전자가 원래는 원자였다면 이렇게 전자가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전자 2개가 나갔잖아, 그지? 그러면은 전자보다 2개만큼 많네요. 얘는 2개만큼의 양 전하를 띠겠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자를 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옳은 거 고르라고 하네요. 까만 애는 중성자니? 맞아요. 그지? 우리 앞에서 결정했고요. 니은 다의 원자 입자의 표기법은 이렇게 나오니 똑같이 썼네요. 그죠? 자, 원자 번호. 이 원자 번호는 뭘 보면 된다? 바로 양성자의 수가 몇 개인지를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와 나는요 1번 해가지고 서로 같습니다. 자, 이런 관계를 뭐라고 했죠? 그치. 양성자 수는 같아. 그래서 원자 번호 같아. 자, 얘네들 원자이기 때문에 전자수 어때요? 서로 같죠. 그러다 보니까 화학적 성질도 같겠다. 하지만 지금 보면은 얘네들이 중성자 수가 다르죠. 그래서 그들의 질량이 달라. 질량수가 달라. 이러한 질량, 밀도의 의미를 가진 것은 바로 물리적 성질이라고 했고요. 물리적 성질이 어때요? 서로 달라요. 이러한 관계에 있는 친구를 뭐라고 했냐면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와 다는 동위원소 관계에 있는 친구고요. 화학적 성질은 같지만 물리적 성질이 다른 친구들이겠죠.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진 않았지만 우리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복습 삼아서 한번 써봤네요. 아무튼 간에 원자 번호 가랑 나랑 1로 똑같죠? 지금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5번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번 한번 봅시다. 원자 X부터 Z에 이온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전자가 나가거나 들어와서 전하를 띠는 입자를 나타낸 거죠. 자, 그럼 이 친구들의 뭘 조금 확인해 볼 거냐면, 자, 얘를 좀 여기다 써야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기 쉬울 것 같아서 다시 써볼게요. 11번 그리고 질량수가 23인 X 플러스가 있고요. 12번 그리고 질량수가 24인 Y 플러스가 있고요. 그리고 13번 질량수가 26인 Z3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죠? 자, 얘네들의 우리 양성자수 한번 볼까? 양성자수는 우리 원자 번호 보면 되니까 요거만 잘 읽어주시면 되는 거야. 왼쪽 아래에다 쓰죠. 그래서 양성자수이 11개고요. Y는 12개, Z는 13개입니다. 그럼 우리 질량수와 양성자수의 관계를 통해서 중성자수를 유추할 수 있었는데요. 질량수가 의미하는 게
바로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지금 질량수 알고 있고요. 원자 번호가 주어졌기 때문에 양성자수 알려졌으니까 중성자수는 질량수에서 양성자수 빼면 되겠다. 그지? 자, 질량수가 23인데 양성자수 11개네요. 그럼 12개고요. 그지? 중성자가 얘는 질량수 24인데 지금 양성자가 12개 있으니까 12. 26인데 양성자 13이야. 그러면 여기도 13개 이렇게 존재하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전자수도 우리 예측할 수가 있겠는데요. 얘네들은 전부 다 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자가 아니란 얘기는 뭐야? 지금 전자가 지금 다 양이온이지. 그러니까 전자가 몇 개 나갔다는 얘기야. 나갔다는 얘기. 플러스 1 플러스만큼의 전하를 띠기 때문에 양성자가 전자보다 한 개만큼 많아야 돼. 따라서 양성자가 전자보다 한 개만큼 많으려면 전자는 11개 있었는데 한 개가 나간 거고요. 그리고 2 플러스란 얘기는 전자가 2개가 나간 거죠. 얘도 10개죠. 12개 중에 10개. 얘는 Z는 그지? 얘 3개 나갔으니까 13개 중에 3개 나갔으니까 10개. 어머, 전부 다 전자가 똑같네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2단원 가면요, 얘네들을 뭐라고 배울 거냐면 굉장히 중요하게 등, 전자,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배울 거니까 이름 살짝 우리 들어두시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중성자수 Y랑 X랑 Y랑 같냐? 중성자수 12개로 X랑 Y랑 같네요. 맞는 설명. 니은 양성자수분의 중성자수 한번 해보래요. 자, 해봅시다. 자, 이 친구는 Z니까 양성자수분의 중성자수 13분의 13 1 나오고요. 자, X는 어때? 양성자수분의 중성자수 11분의 12야. 야, 그럼 이 값이 11분의 11이면 이제 1이니까 1보다는 더 큰 값을 나타내겠죠. 따라서 Z가 X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X가 더 크죠. 자, 디귿 Y 플러스랑 Z3 플러스에서 전자수 X, Y, Z 이 이온 전부 다 전자수는 10개로 같네요. 등전자 이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답은 기억 디귿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3번으로 가죠. 표는 원자. 자, 원자라고 했어. 하는 순간 뭐다? 얘는 언제나 전, 기, 적, 중성이야 라고 반드시 생각하라고 했죠. 양성자수, 양성자수랑 전자수가 서로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는 중성자수, 질량수, 전자수라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양성자수는 안 나와 있네요. 하지만 어차피 양성자수는 전자수랑 같을 거야. 그치? 그래서 X는 양성자수 6개일 거고요. 질량수는 우리 양성자수, 정의가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잖아. 따라서 요거 더하기 요거 해주시면 되는 거죠. 얘는 12 나오겠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 6번이고요. 질량수가 12인 원자가 되겠네요. 자, 그럼 Y 봅시다. 자, 지금부터 이 전자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추론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X, 얘를 Y 이런 식으로 그냥 놔볼게요. 굳이 안 놔도 되는데 굳이. 자, 보시면은 전자수, 그러니까 전자수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은 어차피 양성자수 얘도 X일 거 아니야. 전자수랑 같을 거니까, 그지? 자, 근데 질량수가 나왔어. 질량수 갖다가 우리 요 양성자수를 유추할 수 있겠죠. 어떻게? 중성자수 더하기 요 X 하면은 즉 7 더하기 X 한 개 13이 돼야 되는 거지. 따라서 X 값이 몇이 되는 거야? 몇이 되죠? 6이 되죠. 아, 얘 6번인가 봐. 얘 6번이야, 6번. 그러면서 질량수 13이다. 어머, 얘네 둘이 동위 원소 관계에 있네. 양성자수는 같은데 중성자수가 달라서 서로 질량이 다르네요. 그죠? 자, Y도, Z도 한번 볼까요? 자, Z 같은 경우는 이거 굳이 아무튼 자, Z 같은 경우는 선생님 방금 왜 그랬냐면 이거 Y니까 똑같이 얘를 그냥 Y로 놓고 Z니까 얘도 똑같이 Z로 놓을 거리라는 그냥 아쉬움? 그냥 할게요. 자, 오케이. 자, 보시면은 질량수가 17이야. 자, 9 중성자수 더하기 양성자수 Y 한 개 17 나와야 되는 것이 똑같이.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Y 값이 8 나와야겠다. 그지? 그럼 전자수도 8개니까 원자니까 얘는 8번이고요. 그리고 질량수 17이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라고 합니다. 기역은 12입니까? 맞는 설명 구했고요. y는 x, 얘네 둘이 서로 동위원소 관계라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고요. z 네, 2-야. 전자가 몇 개 일렉트론이야 이거. 일렉트론 전자가 2개 들어온 거죠. 2개가 들어왔다. 뭐라고 하지? 2개가 들어옴.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들어왔어. 그래서 이 친구 Z는 원래 전자 8개 있었는데 2개 더 들어오면 몇 개? 10개가 되는 거지. 따라 전자수는 10이야. 맞는 설명. 기역, 니은, 디귿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인류 문명의 발달과 관련된 화학 반응 해가지고 우리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뒷부분 이제 화학과 우리 화학의 유용성에 대한 내용을 배울 때 우리 하버와 보슈라는 사람이 힘을 합해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즉 질소가 포함된 그리고 화학 비료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화학 반응식이라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고 암기하라고 했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바로 철의 재련되는 철의 재련 과정이고요. 우리 주거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철의 재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건축물을 견고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철의 재련 과정인 거죠.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은 물어본 건 아니고요. 사실은 요거에 대한 내용보다는 우리 원자의 의미를 너네가 구분할 수 있니? 이러한 출제 의도로 만들어진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화학 반응식에 있는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자, 화합물이 4종류냐? 자, 화합물의 정의 혹시 기억나요?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2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죠. 물질을 우리는 화합물이라고 하고요. 얘랑 약간 상반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뭐야? 그렇지. 2가지 이상이니까 얘는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이라고 해서 우리 요거를 호던소 물질이라고 불렀고요. 우리 요거 줄여가지고 뭐라고 하기로 한다고 했어? 원소라고도 불린다고 했죠. 그래갖고 우리 원소의 의미 2가지 있다고 했어. 원소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의미로 원자의 종류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두 번째로는 원소 물질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풀면서 뉘앙스를 보고 판단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을 보면 화합물의 종류 4종류라고 물었으니까 2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그쵸? 아무튼 자, 그럼 얘는 질소, 얘는 한 가지, 그러니까 얘는 원소죠. 얘도 호던소 물질 원소입니다. 그지? 자, 근데 얘는 2가지 이상, 얘 화합물 맞다. 그지? 자, 산화철도 화합물이고요. 그리고 CO 2가지 이상이죠. 일산화탄소도 화합물이고요. 얘는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지만 CO2는 지금 2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총 4종류가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동그라미 한 개 전부 다 화합물이야. 자, 이원자 분자인 거. 자, 이원자 분자라는 건 뭔 말이야? 원자란다. 물질을 구성하는, 물질 쓰지 말자. 원자수가 몇 개란 얘기?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수가 2개인 거 골라라 이 얘기인 거죠? 그럼 불러봅시다. 자, 원자수니까 우리 원자의 개수의 의미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2개인 거, 자, 요게 지금 질소 2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얘도 수소 2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탄소와 산소 해가지고서는 얘도 2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3개가 바로 이원자 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가지네요. 틀렸다. 그치? 자, 디귿. 산화철 Fe2O3의 구성 원소수 물어봤네? 이거 원자의 종류야.
종류금 이 녀석의 구성 원소수는 철과 산소 두 개죠. 자, 근데 얘도 어때? 구성 원소수는 탄소와 산소 두 개죠. 서로 같네요. 누가 크다 작다 얘기할 수가 없어. 따라서 답은 기억만 맞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뒤로 가서 우리 화학과 우리 생활에 대한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1페이지 넘어와가지고 우리 화학과 우리 생활에 관련된 문제도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인류 문명 발전에 기여한 물질, 기억 디귿에 대한 설명이고요. 기억 디귿은 나일론, 시멘트, 플라스틱 중 하나라고 합니다. 세 개 다 배웠죠, 우리. 그래갖고 나일론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 했어? 요거 최초의 합성 섬유 캐러더스가 개발했다라고 해서 최초의 합성 섬유라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라고 했어요. 요거 스타킹 생각하면 쉽다고 했지. 스타킹 굉장히 어때? 신축성 엄청납니다. 신축성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질깁니다. 질기고요. 또 어때? 정전기 많이 일어나. 정전기. 그리고 열에 약해. 열에 약함. 그래가지고 이거 나일론 갖다가 우리 소방대원님들의 옷 만들면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죠.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죠? 자, 시멘트는 뭡니까? 요거 어쩔 수 없이 암기하라고 했는데, 자, 탄산칼슘. 요거 석회석인데요. 이 친구를 뭐해? 가열을 시키면은 생석회, 소석회라는, 이거 생석회라고도 하고 소석회라고도 하는데, 생석회와 그리고 이거 질량 보존 법칙 만족시켜주면은 여기 CO2 나오죠. 그래갖고 이 친구와 점토를 섞어서 만든다고 했고요. 우리 벽돌과 벽돌 사이에 접합할 때 접합제로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시멘트. 자, 플라스틱 어떤 얘기 했었냐면요. 우리 원유 그러니까 우리 화석연료 얘기하는 거야. 화석연료 중에서도 원유를 분별 중류한다고 했어. 분별 증류. 요거 분별 중류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이 시험 문제 안 낸다고 했어요. 수업에서도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요거는 기억해 달라고 했어. 그래서 원유를 분별 중류하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나프타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는데요. 이 나프타라고 하는 친구를 갖다가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여러분들 화학을 전공하게 되면 나중에 배우세요. 리포밍이라는 과정이나 또는 크래킹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바로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플라스틱은요, 우리 열을 이용해서 성형이 자유롭게 가능해요. 성형이 가능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더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선생님이 이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플라스틱도 원유, 즉 화석연료, 이 원유라고 하는 거, 화석연료라고 하는 거는 탄소화합물 덩어리라고 했어. 탄소화합물 덩어리이기 때문에 얘 또한 굉장히 많은 탄소화합물, 즉 고분자 탄소화합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친구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고요. 자, 우리 나일론 합성 섬유 역시 마찬가지. 우리 화석연료를 원료로 해가지고, 원료가 뭐야? 얘 또한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뭐야? 플라스틱과 요 나일론의 공통점은 전부 다 탄소화합물이야. 탄소화합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야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문제는 엄청 쉬워요. 자, 기억은 부드럽고 질기면 섬유란다. 야, 설마 시멘트가 섬유니? 플라스틱이 섬유니? 아니죠. 요거 나일론입니다. 나일론. 자, 니은 석회석 나왔죠. 전부 섞어가지고서는 접합제로 쓰인다고 합니다. 시멘트고요. 가볍고 튼튼해가지고 굉장히 가공하기 쉽기, 즉 성형하기 쉽다란 얘기. 그래갖고 많이 사용되는 고분자 탄소화합물입니다. 플라스틱 얘기하는 거죠. 답은 1번 되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그 내면에 있는 좀 자세한 내용들까지 여러분들 요 정도의 내용만 좀 정리하셔가지고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번 볼게요. 화학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 사례를 얘기한 겁니다.
인구 증가했어. 산업혁명으로 인구 겁나 증가해가지고서는 주거 공간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족한 문제를 누가 해결했다? 굉장히 유용한 화학의 발달이 이런 것들을 조금 해결해줬다. 그래서 화학의 발달 중에서도 건축 자재의 발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야, 코크스 갖다가 재련한데, 야, 재련이라는 말 굉장히 어떤 단어와 잘 어울리는데 뒤에 보니까는 코크스 갖다가 재련해가지고 이 친구랑 콘크리트랑 함께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자, 바로 철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그래갖고 우리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만 적어보면, 자, 철의 재련 과정. 철 FE라고 하는 친구는 얘 굉장히 반응성 어떻다고 했어? 반응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이고. 굉장히 반응성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 우리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철이 막 그냥 정말 자연계의 철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자연계의 산화철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했죠. 산화철. 산화철은 철광석, 즉 철에 산소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산화철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산소를 떼어내는 과정이 바로 철의 재련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친구들이 필요했냐면요, 우리 코크스라고 하는 탄소 덩어리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산소 기체가 주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친구들을 이렇게 용광로에 놓고 뭐합니까? 가열을 해주죠. 그럼 가장 먼저 첫 번째 일어나는 반응이 뭐였냐면 코크스의 불완전 연소입니다. 자, 불완전 연소, 즉 산소가 부족한 상태로 연소가 되면요, 바로 탄소 같은 경우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로 연소가 일어나면 이산화탄소가 아닌 일산화탄소가 나온다고 했고요. 요거 그냥 대충 반응식 개수 맞춰 볼게요. 자, 이 친구는 굉장히 불안정한 친구라고 했어. 불안정해서 얼른 뭐 하고 싶어? 주변에서 산소를 받아가지고서는 이산화탄소로 되고 싶어 하는 애야. 얘의 꿈은 이산화탄소가 되고 싶은 거죠. 근데 주변에 누가 잔뜩 있어? 함께 넣어준 산화철이 잔뜩 있네요. 그러면은 일산화탄소 몇 개가 이 산화철과 반응을 해서 산소 3개를 전부 떼어낼 수 있을까? 즉 이산화탄소 하나가 산소 하나씩 떼는 거니까 요 3개 떼려면 일산화탄소 3개 필요하겠죠? 따라서 요거 반응 전에 철 2개 있었으니까 2개의 철과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3개 생길 거야. 이런 식으로 철의 재련 과정에 대한 화학 반응식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요거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은 바로 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철을 콘크리트와 함께 사용해. 요거 뭐라고 했지? 철근 콘크리트라고 했죠. 철근 콘크리트 해가지고 굉장히 강도가 높아 견고한 벽돌 대신 사용하는 그러한 건축 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답은 1번 철로 골라주시면 된다라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이러한 배웠던 내용까지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3번을 볼게요. 굉장히 필기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좀 지우고. 3번 그림은 분자 가다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거다 라고 했고요. 가다는 메탄올, 에탄올, 아세트산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오타를 하나 냈어요. 메탄올이 아니라 메테인이라고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니까는 가는요 CH4야. 얘가 바로 메테인이죠. 자, 외우라고 했어요. 이름 정도. 자, 얘는 탄소 2개 C2, H 5개 H5, OH. 바로 이 친구가 뭐야? 에탄올이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탄소 2개 그리고 여기 CH3. 봐봐. 자, 여기 요렇게가 CH3죠? CH3하고 COOH가 되겠다. COOH 해가지고 요거 아세트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볼 게 뭐가 있어요. 메테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사용되냐면 LNG, 즉 액화 리퀴파이드 내추럴 천연 가스, 자꾸 액화 천연 가스라고 해서 LNG, 우리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거죠. 도시가스로 이용되는 것이 바로 메테인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딱 보니까 정사면체 구조를 하고 있어. 정사면체 구조를 하고 있는 탄화수소입니다. 즉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얘기하죠. 하지만 나와 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 탄소와 수소뿐만 아니라 산소라는 원소도 들어있잖아. 따라서 얘네 같은 경우는 탄화수소라고 안 하고요. 탄소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화학을 전공하게 되면 유기화학이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탄화수소 유도체라는 내용으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자, 아무튼 메테인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두 번째 누구? 에탄올. 에탄올 같은 경우는 요 OH, 즉 알코올은 공통적으로 OH라는 작용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요. 이 OH라는 작용기 이름 굉장히 멋있어서 우리 암기해 두면 좋다라고 했어요. 하이드록시기. 선생님이 과거에 이제 과학과 같은 이제 과학이나 생명과학과 같은 과학을 좋아했던 이유가 이름이 멋있어서 좋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하이드록식이 얼마나 멋있어, 그지? OH라는 친구는 하이드록식이래고요. 이렇게 탄소와 직접적으로 O랑 H가 결합되어 있으면 얘는 OH-로 이렇게 이온화되는 것이 아니라 중성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 H2O 보면은 얘 또한 OH를 가지고 있어요. 얘네 같은 경우 서로 비슷한 친구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물이랑 친해. 그래서 친수성이라고 얘기했죠. 물에 잘 녹아요. 이거 친수성. 이런 얘기했고요. 자, 그리고 다 봐봐. 다도 역시 마찬가지 OH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사실은 OH보다는 이렇게 전체를 본다고 했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COOH 요거를 무슨 작용이라고 했냐면 카복실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대표적으로 아세트산이라고 하시라고 했고요. 산이야, 산. 산이란 얘기는 뭔 말이야? 얘는 물에 녹아서 CH3CO-와 H+로 이렇게 이온화가 됩니다. 즉 물에 녹아서 H+를 내놓습니다. 요거 산성을 나타낸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 니은, 디귿 한번 볼게요. 나는 소독용 의약품, 에탄올 우리 손소독제로 사용되는 거죠. 손소독제. 해가지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생겼으면은 자, 얘네 같은 경우 바이러스 단백질이 있으면은 요 단백질을 요 에탄올이 요 바이러스 단백질을 이렇게 벗겨낸다고 합니다. 이를 탈락시켜서 바이러스를 죽여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죽인다라는 말이 너무 좀 무서운데 아무튼 이러한 에탄올이 이러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손소독제로 많이 사용을 하죠. 나는 맞는 설명. 기억 맞는 설명. 니은 달을 물에 녹인 액성은 요거 아세트산이라고 했죠. 산성입니다. H+를 물속에 내놔요. 하지만 나는 물에 녹아도 액성이 산성이야? 아니죠. 얘는 나 같은 경우는 중성이죠. 중성.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물질 누구밖에 없습니까? 가밖에 없죠. 맞는 설명.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되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사실은 필요 없는 내용까지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상기하라는 느낌으로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서 너무 쉽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답만 보시고 넘어가셔도 좋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면 여러분들 좀 더 기억이 많이 남을까봐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을 계속 하겠습니다. 4번. 다음은 화학이 실생활의 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하버 나오는 순간 이거 뭐겠다. 바로 질소. 굉장히 공기 중에 70%를 차지할 만큼 많지만 이 친구를 뭐에 사용하고 싶어? 화학 비료에 사용하고 싶은 거야. 근데 얘는 삼중결합 가지고 있어가지고서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반응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식물체가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바꾸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하버라는 사람이 연구하고 보슈라는 사람이 그러한 공정을 만들어가지고 고온, 고압, 촉매의 형태로 이제 질소기체와 수소기체를 반응시켜서 암모니아 기체를 형성하는 방법을 개발했죠. 이게 바로 하버 보슈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암모니아를 만듦으로 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질소가 포함된 합성 비료, 즉 화학 비료를 만들게 되었고요. 이러한 질소 합성 비료가 인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라는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즉 하버라는 사람은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 기체를 수소 기체와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했고요. 이 암모니아가 바로 식물체가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질소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 갖다가 이제 비료 만들어서 인류의 식량 문제 해결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캐러더스 나왔다. 어머, 이거 뭐냐 이거? 캐러더스. 나일론 생각하시면 되죠. 나일론. 최초의 합성 섬유. 그지? 나일론 개발해서 인류 의류 문제를 해결에 기여했다. 옳은 거 고르라고 합니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질소이다. 맞는 설명 되겠고요. 니은. 니은. 디귿은, 자, 디귿 어딨니? 여기 있다. 자, 나일론은요, 천연 섬유에 비해 대량 생산이 쉽죠. 그래서 가격도 싸다고 했어요. 그죠? 자,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수, 즉 개수의 의미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원소 수가 아니라 원자수야. 자, 기억과 니은 같은 경우는 NH3이기 때문에 질소 하나, 수소 3개 해가지고 요거 사원자 분자 4개고요. 기억은 N2죠. 그럼 얘는 질소 2개니까 이원자 분자 2개가 되겠다. 따라서 4배가 아니라 2배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디귿은 틀린 보기. 답은 기억 니은 3번 되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5번. 자, 다음은 포도식초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자, 효모 이용해서. 자, 우리 과학 탐구 실험 시간에 괜히 우리가 음료수 갖다가 효모로 발효시켜가지고 막걸리 향 맡고 그랬던 게 괜히 한 게 아니야. 그지? 이렇게 나오잖아. 효모를 이용해서 포도의 당, 포도당, 이제 포도당을 갖다가 발효시키면 바로 에탄올이 만들어진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친구 발효 한 번 더 되잖아? 그러면은 아세트산이 만들어집니다. 발효가 한 번 더 일어나면 아세트산이 나타나죠. 자, 이거 분자식 적을 수 있어야겠지. C2H5OH. 아세트산은 CH3COOH 이렇게 쓰실 수 있겠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라고 합니다. 자, 기억, 에탄올은요, 소독용 의약품 앞에서 나왔죠. 손소독제로 이용된다. 왜? 바이러스나 세균의 그런 단백질 부분을 탈락시켜서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자, 니은 물에 녹아서 산성을 띠냐? 니은 누군데? 아세트산이죠. 산성을 띠죠. H+를 내놓습니다. 맞는 설명. 기억과 니은은 모두 탄소화합물이죠. 탄화수소가 아닌 탄소화합물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6번 볼게요. 자, 그림은 앞면에는 탄소화합물의 분자 모형을, 뒷면에 가에는 그에 대한 물질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 카드라고 합니다. 자, 검정색 동그라미 탄소, 그리고 요거 큰 친구, 약간 흐릿한 친구는 탄소고요. 그리고 하얀 친구는 수소라고 합니다. 요거 적어보면 이거 CH3잖아. CH3, COOH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아세트산이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세트산이야. 그럼 이 친구의 물질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겠죠. 뭐 산성이야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겠고, 식초의 주성분이야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겠고, 또는 뭐 알코올을 에탄올 발효시킨 거야, 에탄올 발효시킨 거야 뭐 이런 말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분자식 나왔네. 자,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자, 분자식은요 여러분들
그 물질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 다시 쓸게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모두 표기한 식이야. 모두 표기한 게 바로 분자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사실 나타낸 거는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성식이라고 해서 이 COOH라는 작용기가 드러나게끔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시성식 작용기가 눈으로 보여지게끔 나타낸 화학식을 시성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한 번에 적은 거. 즉 탄소 2개, 수소 4개, 산소 2개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이게 분자식이 되겠죠. 그래서 분자식 이게 맞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니은 수용액의 액성은 산성이다고 나왔네, 그지? 자, 액화 천연가스는 뭐야? liquefied natural gas, 바로 메테인이죠. 그래서 얘는 뭐 식초의 주성분이야 이런 식으로 나와있어야겠죠. 답은 기역 니은만 맞는구나, 3번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7번 좀 이따가 볼 거고요. 8번 자, 기역 디귿이 사용되고 있는 건설 현장을 나타낸 것이다. 자, 기역 플라스틱, 자, 아까도 했지만 원유가 있어, 화석 연료가 있어. 요거 분별 증류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수업 시간엔 분별 증류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나프타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 물질을 원료로 해서 플라스틱을 만들어. 따라서 이 친구는 대표적인 탄소화합물이야. 탄소화합물 덩어리 갖다 만든 거니까. 그쵸? 얘네 같은 경우는 성형이 쉽고 가공이 쉬워서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나일론, 캐러더스 생각하시고 최초의 합성 섬유, 스타킹 생각하시면 되겠죠? 열에 약합니다. 그죠? 합성 섬유고요. 그리고 콘크리트가는 시멘트에다가 모래나 자갈 이런 거 섞어가지고 만든다고 해서 벽돌 대신 쓴다라고 했습니다. 옳은 거 고르라고 하네요. 기역에는 탄소 원자가 포함되어 있죠. 왜? 이 친구가 원유로부터 만들어진, 즉 탄소 덩어리로부터 만들어진 친구이기 때문에 맞는 설명. 니은 천연 섬유가 아니라 합성 섬유고요. 디귿의 개발은 인류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를 했죠. 기역 디귿, 답은 3번. 그래서 주거 문제 뭐야? 견고한 이제 주거 주택을 만드는데 이제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9번. 다음은 메테인과 아세트산의 분자 모형을 나타낸 거라고 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라고 합니다. 메테인 분자식 CH4. 자, 아세트산은 일반적으로 우리 시성식으로 CH3COOH 이렇게 작성을 하죠. 메테인의 분자 구조, 요거 정사면체라고 설명을 드렸죠. 나중에 분자 구조 해가지고 전자쌍 반발 원리할 때 훨씬 자세하게 배웁니다. 그때 가서 왜 정사면체형인지 아마 배울 수 있을 텐데요. 얘네들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구조가 약 한 109.5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결합각이 109.5도의 정사면체 모양일 때 그 전자쌍이 반발해서 가장 멀리 존재할 수 있는 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사면체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잘 모르겠으면 일단 암기하시고 3단원 들어가서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맞는 설명. 니은 아세트산은 식초의 성분 맞아요. 디귿 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수소 원자 수는 뭐가 물어봤네. 아세트산은 수소 원자 하나, 둘, 셋, 4개죠. 메테인은 하나, 둘, 셋, 4개죠. 따라서 서로 같네요. 누가 크다 작다 비교하는 거 아니야. 답은 기역 니은 맞는구나, 3번 되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우리 첫 번째 내용에 대한 중간고사에 해당되는 내용만 좀 봤고요. 7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고사에 그 원유의 증류 과정을 출제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궁금한 친구들을 위해서 7번은 설명을 할 테니까 별로 궁금하지 않은 친구들은 그냥 여기까지만 들으시고요. 궁금한 친구들은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7번 풀이할게요.
원유를 중류탑에서 분류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라고 해요. 그래갖고 원유, 석유, 화석연료 이 친구를 가열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분별 중류라고 하는 과정이야.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이런 느낌인 거지. 자, 내가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과 C라는 물질이 서로 혼합되어 있어. 근데 액체 상태로 혼합되어 있는 게 얘네들을 뭐 하고 싶냐면 전부 분류하고 싶은 거야. 구분하고 싶어. 따라서 어떻게 분별을 하냐면 얘네들은 서로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끓는 점이 달라요. 그래서 끓는 점은 예를 들어 A는 이만큼, B는 이만큼, C는 이만큼을 합시다. 현재 온도는 25도씨였습니다. 자, 이때 내가 얘를 가열할 거고요. 가열하면 25도씨에서 점점 온도가 올라가겠죠? 이때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건 끓는 점은 어떻게 쓸까? 자, 보일링 포인트라고 해서 끓는 점은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그 시점의 온도가 바로 끓는 점이에요. 즉 C가 이만큼이 끓는 점이라는 얘기는 C 온도보다 높은 상태에서는 기체 상태로 날아간다는 얘기죠. 즉 A, B, C 중에 가장 먼저 기체 상태로 날아가는 친구는 얘가 1번으로 기체로 날아갈 거고요. 두 번째는 2번, 세 번째는 3번. A가 가장 마지막에 남아있을 거란 얘기죠. 자, 얘네들을 뚜껑을 닫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차가운 냉각수, 차가운 물, 냉각수라고 하는데 냉각수가 지나가도록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체 상태로 이렇게 나온 애가 다시 냉각수를 만나서 뭐해? 어머, 이거 왜 이러냐? 냉각수를 만나서 뭐해? 액화돼가지고 떨어지겠죠? 자, 그럼 봐봐. 가장 먼저 액화되는 친구는 바로 가장 먼저 나오는 요 C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원유를 이렇게 분배 중류해가지고 가장 먼저 기체 상태로 슉 올라가는 얘는 끓는 점이 가장 낮을 거란 말이야. 반대로 가장 나중에 나오는 이 친구는 끓는 점이 제일 높겠죠. 그래서 끓는 점 물이 이렇게, 끓는 점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오는 친구는요, 우리 C3H8 또는 C4H10 해가지고 프로페인이라고 배웠죠. 얘는 뷰테인이라고 배웠죠. 두 개 몰아서 우리는 석유 가스라고 하고요. 이 친구 액화시키면 액화석유 가스라고 해서 LPG라고 배웠습니다. 앞에서. 그래서 가장 먼저 가에서 나오는 친구들이 바로 LPG의 원료가 주성분이 되는 프로페인과 뷰테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부터 쭉 휘발유 다음으로 우리 나프타 나온다고 나프타라고 합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그냥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 나중에 플라스틱에 쓴다고 했고요. 플라스틱에 쓴다고 했고, 자, 그리고 나머지 쭉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기억부터 가를 이루는 물질은 액화천연가스가 아니라 액화석유가스. 석유가스. LPG의 주성분이 되겠죠. 기억은 틀립니다. 자, 나의 물질은 모두 끓는 점이, 자, 나 같은 경우는요, 자, 등유의 끓는 점이 지금 150에서 250이야. 그럼 250도보다 높은 게 말이 안 되죠. 한 150도보다는 작겠죠, 다들. 그래서 높은 건 말이 안 됩니다. 자, 나의 물질은 주로 플라스틱의 원료로 나프타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크래킹이나 리포밍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플라스틱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답은 디귿만 맞는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0단원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리고 1단원의 화학과 우리 생활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풀어보았는데요. 해당되는 내용은 대부분 여러분들 모의평가, 학력평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내용만 좀 학습을 하시면 중간고사에도 좋은 성적을 받아갈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자, 우리 다음 문제 풀이는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어려워지는 화학식량과 몰에 관련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